저는 이걸 갖고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소비는 사치죠. 플렉스, 돈은 써야 제맛이죠. 장난이고. 제가 생각하는 소비의 코드는 소유를 위한 소비는 무가치하다라는 건데요. 소비를 할 때에는 항상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돈으로 돈을 버는, 투자하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을 씀으로써 내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걸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소유를 위한 소비는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. 제가 이제 소유는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,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돈이 생기면 명품을 갖고 싶다, 또는 운동화를 사다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,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을 사다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, 뭔가 소유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. 문득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죠. 내가 안 가져봐서 이 가지는 거에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 샀고, 두 번째로는 또 명품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명품이라는 거를 비싼 값을 주고 파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, 근데 이유를 알려면 이제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큰맘 먹고 샀습니다. 네. 소비에 대한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. 이걸 사고 나서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뭐 저한테 이제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 이후부터는 누군가가 이제 난 명품을 갖고 싶어, 누군가는 명품을 샀어, 또 진짜 좋아, 이런 걸 했을 때 난 저기에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정리가 돼서, 그 이후부터는 진짜 뭔가를 갖고 싶다 뭐 이런 데 돈을 쓰지는 않고 있고요. 이걸 이제 사서 신어보니까 아디다스 신발이 훨씬 편하더라고요. 예.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왜 명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. 좀 불편했습니다. 여튼.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느꼈던 게 뭐냐면, 돈을 쓰기 전에 이제 나름 이 명품 브랜드들을 막 공부를 해봤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쇼핑을 하러 쇼핑몰에 갔는데, 그때 좀 느낀 게 뭐냐면,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. 많은 브랜드들의 디자인이 이 명품의 디자인을 많이 차용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이 명품이라는 게 누군가가 처음 그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세계 패션 업계를 이제 선도하는 그런 데에 가치가 있겠구나. 그 처음에 뭔가를 창조해낸 그 디자이너에게 주는 값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걸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공부했던 것들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. 고기를 먹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. 맛있게 먹는 건 중요합니다. 삶에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.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이제 가치를 창출한 나의 그 행복감, 그걸 주는 거죠. 제가 가져온 물건은 요 파우치인데요. 요거는 제가 라뜰리에라는 그 전시회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. 그 전시에 있는 작품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좀 기억하고 회상하고 싶은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게 포인트예요. 네. 그러니까 좀 저는 소비를 할 때 제 감정을 좀 자극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뭐 술 한 잔을 할 때에도 저의 그날의 분위기와 맞는 장소, 그날의 분위기와 맞는 뭐 종류. 근데 이게 굉장히 소소하지만 사실 소비라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저의 감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는가, 자극을 줄 수 있는가, 이게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감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좀 들춰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특히 뭐 이런 전시회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분야인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소비를 많이 하고,
또 이렇게 굿즈도 하나씩 사오곤 합니다. 가장 많이 좋아했다라는 뭉크전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. 이게 보통 우리가 전시를 보거나 뭐 문화 공연을 보거나 이럴 때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는 되게 뭉크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의 작품에는 뭐 불안이나 죽음, 우울, 안 좋은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. 그 뭉크전을 보면서 약간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약간 위로가 되는 느낌도 받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나면서부터 약간 밝은 느낌의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색감도 밝아지고 그런 작품을 또 보니 약간 저까지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.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의 생애를 되게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감정이입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꺼내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서 네,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네. 네, 사실 뭐 그렇죠. 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도 적지 않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것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지만 굳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에게 가치 있는 소비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전자가 그렇다라는 거죠. 팀장님의 소비의 네, 여기 있네요. 이겁니다. 네. 일단 제가 소비에서 뭐 그렇게 큰 만족을 얻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제가 햄버거를 꼽은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개 중에 가장 맛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주식을 할 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예,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같이 산 것뿐입니다. 예. 그 맘스터치 버거가 보니까 치킨 버거더라고요. 치킨 버거를 먹을 거면 치킨을 먹지 왜 햄버거를 먹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사는 게 제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아무튼 고가의 그런 제품들은 잘 사지를 않고요. 저한테 오히려 편의성을 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더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고요.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보다는 뭔가를 이제 알아가면서 얻는 만족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움은 그냥 소비를 하지 않아도 검색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구두쇠로 보일 것 같네요. 책을 살 때도 비싸면 약간 고민을 하긴 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의복도 일단 너무 추잡스러워 보이지 않는 선에서 가장 싼 가격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주로 찾는 편이고요. 그래서 제가 가진 옷의 한 95% 이상은 다 스파 브랜드고요. 그거는 뭐 개인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할 만큼 본인이 만족을 얻고 그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거에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 뭐 수제 장인의 한 땀 한 땀 그런 디테일한 이게 명품인가요? 그건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그때 초반에 산 브랜드입니다. 버릴 수는 없잖아요. 이거는 편집 부탁드립니다. 국가님의 소비 스타일을 보여주는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? 제 물건은요 이것입니다.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펜들입니다. 제 소비의 코드는 일상을 지배할 아이템만 산다. 제 라이프 스타일 중에 되게 큰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
기록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.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펜을 얘기를 하는 건데, 그 기록이라는 것도 사실 종류가 되게 다르잖아요.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라던가, 아니면 누군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 적는 기록이라던가, 아니면 뭔가 자유롭게 뭔가 낙서를 하는 기록이라던가, 그 모든 순간들을 꽉 채워주는 그런 아이템들만 샀고, 그 이제 모음이 바로 이 펜들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먼저 돌아보는 거죠. 물건을 딱 보고 나서 이 물건이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그 순간을 이 물건이 꽉 채워줄 수 있을까? 내가 이 물건으로 그 순간을 더 잘 즐길 수 있을까? 이런 거를 먼저 고민을 하고 물건을 사는 것 같아요. 네, 약간 자식 자랑 같은데 일단 이거는 연필인데요. 이거는 제가 책 읽을 때 줄을 치면서 책을 읽거든요. 줄 칠 때 항상 쓰는 펜이고, 펜은 뭔가 앉아서 제가 정리된 생각을 각 잡고 뭔가 깔끔하게 정리할 때 쓰는 펜이에요. 이 펜은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받아 적을 때 써요. 이 펜은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필사를 할 때 써요. 필사용이거든요. 얘는 제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끄덕끄덕 할 때 쓰는 펜이거든요. 각각의 펜이 서로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고 저희 기록의 순간들을 모두 꽉 채워주고 있는 그런 펜들입니다. 이름은 없습니다. 너무 갖고 싶은, 그래도 마음이 땡기는 물건들 있잖아요.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한 3주는 고민해요.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됐다, 이건 안 사도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충동 구매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내 삶에 착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필연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개를 써보면서 탐색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거는 전 실패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, 수많은 탐색의 끝에는 제 일상에 착 맞는 물건을 찾는 데까지 향하거든요. 그래서 네, 그거를 뭐 실패라고 저는 부르진 않고, 탐색, 비용, 기록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제가 보통 수기로 많이 써요. 손으로 이제 펜을 많이 쓰고 하는데, 이제 좀 디지털로 넘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 맥북 에어를 탐색하는 중입니다. 1시간 동안 출근길에 그 소음을 듣고 있으면 회사에 오면 좀 진이 빠져요.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쓰면 잘 산 것 같아요. 그거는 저의 많은 순간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물건입니다. 앱등이가 아닙니다. 제가 가져오는 소비의 코드의 물건은 증권카드입니다. 제 소비의 중심에는 투자 소비가 있는 것 같아요. 제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항상 투자 소비로서 할당을 하고 있고, 현재 제 소득에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관리한다는 입장 하에서는 투자 소비도 현재의 소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투자 소비는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 예상되는 큰 소비로 이연시키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이득이 나냐 안 나냐는 우선은 생각하는 판단의 잣대가 아니라 지금의 소비를 미래의 큰 소비로 이연시키겠다. 그런 큰 소비로 되는 거에 대한 근간은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큰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자본주의의 기업 성장의 시간의 가치가 있고요. 복리의 시간 가치가 있어서 더 큰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현재의 노력을 누적해서 미래에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미래의 행복으로 이연시키는. 그래서 저는 공부나 투자나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재화나 경험의 소비만 생각을 하시는데, 저는 정말 투자 소비할 때 행복해요. 설레고. 현재의 어떤 행복감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같으면 같을 수 있고, 아니면 좀 더 클 수 있는 그 설레임이 있는 거죠. 더 행복한 거고요.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는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, 현재의 소비를 포기해서 행복감이 떨어진다?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아파요. 많이 아파요, 저도. 되게 손실을 봤으면 안 아플 순 없어요. 지금의 이런 하락은 항상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. 긴 롱텀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자세를 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믿고 있고요.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줄 거고요. 예.
저는 스터디 코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스터디 코드가 상장 회사가 아니라서. 제 거는 이것입니다. 이거는 구제 옷이거든요. 네. 허세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되게 멋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제가 영감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좀 약간 영감을 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게 멋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니요, 새 옷도 멋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새 옷 중에 찾으면. 그러니까 제가 구제 옷을 가져온 게 그런 코드에 맞아서 사서 이걸 가져왔을 뿐이지 제가 헌옷만 입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새 옷이에요, 이건. 네. 제가 구매하는 구제 옷으로 구매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뭐 서 팀장님이 입다가 주시는 그런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을 보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좀 이렇게 뭔가 디자인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레트로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복고풍 이런 것들을 팔잖아요. 근데 확실히 약간 디테일을 봤을 때는 좀 달라요. 약간 미묘한 차이 같은 게 좀 더 느껴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멋있고 그걸 입었을 때 이게 되게 멋있다. 그래서 좀 그 차이가 느껴지는 구제 옷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한두 번 쓰고 말 것 같고 크게 약간 저한테 임팩트를 주는 게 없으면 영감을 주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면은 굳이 잘 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물건을 사실 많이 사지 않고 되게 옷도 잘 안 사거든요. 근데 계획이 없는데 사요.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게 충동 구매는 굉장히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는 건 별로 없어요. 왜냐면 다 나한테 별로 안 필요해 보여서 안 사는데 딱 뭔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완전 바로 사는?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그런 느낌이죠. 팀장님 어떤 물건을 가져오셨나요? 제가 갖고 온 물건은 이 핸드폰입니다. 그 물건이 팀장님의 어떤 소비 스타일을 보여주는 물건이에요? 네, 제가 소비하는데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는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,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핸드폰이 2015년에 산 핸드폰이거든요. 지금까지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물건을 바꾸는 형태를 보이더라고요. 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, 이거를 조장하는 게 지금 기업들이 너무 신상품들을 빨리빨리 내놓는 거예요. 뭐 새로운 기능이 있고 뭐 좋다고 하면은 사고 싶어지잖아요. 그런 것도 좀 보기 싫었고,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좀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. 자꾸 사라고 부추기는 형태들이 너무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. 나는 적어도 이 패턴을 좀 따라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,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이 핸드폰 앞으로 2년을 더 써야 되거든요. 전자기기 쪽으로는 가장 많이 쓴 물건이 될 것 같고요. 집에 제가 종종 입는 체육복이 있어요.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산 체육복이거든요. 20, 30년 된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뭐 특별히 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생각은 없고요.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. 근데 그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혁신적이다, 도전적이다 이런 스타일을 지키는 게 진짜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지, 그 물건을 나이키 신발을 산다고 뭐 아이폰을 산다고 그게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 진짜 그 사람들은 생각하진 않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아이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, 아니면 이제 나이키 신발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혁신적이야, 도전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는 대표하는 물건을 했을 때 물건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. 이 거울이라는 게 저의 코드를 딱 나타내 줄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다가 그 도구로서 이제 거울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. 저의 소비의 코드는 제 자신입니다. 저는 이제 뭔가를 사거나 이제 소비를 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행복을 느끼고 가치가 있고
한지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비의 코드는 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냥 충동 구매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. 근데 저는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예뻐 보이니까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물론 꼭 이렇게 생각한다는 비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저는 이제 그런 그 감정이 들더라도 그 감정이 나한테 어떤 건지, 뭐 내가 좋으면 내가 왜 좋을까, 정말 나한테 좋은 거 맞는가? 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. 그거 말고도 이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좋다에 끌려서 이제 사다 보니까 안 쓰거나 아니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는 소비를 했을 때 후회나 안 쓰지 않습니다. 거의 98.9%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. 기억이 사실 안 나거든요. 후회하는 물건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제가 혹시 기억을 못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%를 남겨놓은 겁니다. 한 번에 시켜 드시는 적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폭식이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? 그냥 먹는 그 상황만 보면 폭식에 맞을 수도 있죠. 제가 평소에 먹는 양에 비해서 많이 먹었으니까 그 관점에 보면 폭식이 맞지만 폭식은 맞네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. 전 낭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남기지 않고 후회 없이 맛있게 행복하게 다 먹었습니다. 어떤 물건을 가져오셨나요? 저는 요걸 갖고 왔습니다. 이탈리아 장인에게서 직접 맞춤 자켓입니다. 코치님이 어떤 소비 스타일을 이 자켓을 맞춘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스터디 코드처럼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항상 곁에다가 뭔가 잘 만든 물건을 두고 영감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. 근데 항상 곁에 둘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옷이더라고요. 그래서 옷 중에서 좀 잘 만든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걸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, 그런 게 있었고,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옷은 매일매일 입는 거잖아요. 근데 그 패션의 코드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장인들은 뭔가 알지 않을까, 그런 걸 궁금해하던 찰나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이탈리아 메이커의 그 장인이 한국에 와서 소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딱 이 기회다, 그래갖고 다 열일 제쳐놓고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 옷도 맞춰온 거죠. 이 물건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이 옷을 입어보고 깜짝 놀란 게, 처음에 왔을 때 이 팔 여기 아몰이라고 해요. 이것도 되게 높고, 심지어 이 옷은 입을 때 막 되게 불편해요. 근데 딱 입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. 역시 뭔가 이 옷의 코드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,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었어요. 옷을 만드실 때 요 뭐 안에 있는 안감부터 단추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네 취향이 뭐냐. 제가 제일 놀랐던 질문이 어떤 삶을 사느냐, 이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.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. 삶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랬어요. 일단 제가 원하는 거, 제 삶은 전문가적이고 지적이고 정중하게 보여야 되는데, 근데 그게 고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막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요약한 게 뭐랄까, 약간 지적인 섹시랄까요?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랬는데, 딱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네가 우리 브랜드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다. 내가 너한테 그걸 줄 수 있다. 그때 제가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, 라이프 스타일이랑 그 패션 브랜드의 철학이 맞는 순간, 그게 패션의 코드구나. 패션에서의 창작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코드 사람 몸의 코드란 게 무엇이냐, 그다음에 옷의 본질이란 게 무엇이냐,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만드는 것과 그냥 뭐 예쁘면 되지, 크면 편한 거지,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다르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구하는 스터디 코드나 라이프 코드도 그냥 공부하면 되지, 그냥 살면 되지가 아니라 수학이 뭘까, 이렇게 그 본질을 파헤치는 그런 거 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제가 좀 느꼈어요. 제대로 만드는 물건이라면 꽤 고가의 물건을 물론 이 가격, 이건 되게 고가예요. 근데 무조건 고가만 추구하는 건 아니고, 그냥 국내에서 옷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뭘 만드는 사람들 중에도 되게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때는 가격에 상관없이, 가격에 대해 별로 상관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만든 거에 집중하는 편이에요. 흥미를 좀 끄는 물건인가요? 흥미요? 없습니다. 남의 삶은 남의 삶이기 때문에 크게 흥미는 없습니다.